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무역 갈등이 일단 10일, 현재 시간 12일이니까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20에서 이제 10%로 내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격화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첨단 칩은 절대 중국에 넘길 수 없다, 팔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중국 또한 자국 데이터 센터에서 미국산 칩 퇴출시키겠다 이런 선언했고 젠슨 CEO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요즘 좀 자주 하는데 AI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젠슨 CEO의 발언부터 좀 볼까요? 네. 앞선 미중 상황은 많이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발언의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네. 5일에 발언했잖아요. 근데 딱 하루 전에 중국 쪽에서 뭘 발표했냐면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다양하게 데이터 센터가 분포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전기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요걸 발표하고 나서 그날 낮에 중국 증시에서도 아주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루 이후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다라고 이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AI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기업 위주로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동수서산 프로젝트라고 중부 지역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신강 위구르 더 내륙 지역으로 가서 전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골고루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만한 이런 전력 인프라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이런 타이밍에 이걸 하면 왜냐면 전기료 보조금이 더 추가되면 중국의 국산 칩에도 더 유리하고 빅테크 업체들도 AI 데이터 센터의 사업을 꾸리는데 비용이 더 원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약간 중국이 인프라를 쫙 깔고 있는데 미래의 AI 끝은 전력이니까 이거를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반, 좀 불만 반.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이미 일론 머스크가 말했어요. 이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국의 AI 산업은 전력 문제 때문에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요거는 다들 그쪽 사업가들이 잘 아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은 어떤 산업을 육성할 때 중앙정부 밑에는 공신부에서 딱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에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근데 미국은 50개 주마다 AI 산업에 대한 감독 관리 법률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빅테크나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이 꾸리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중국 국내 시장에서 국산 칩의 시장 점유율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오히려 반대로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점 10월 초에 젠슨 황이 말했잖아요. 중국 국내 AI 첨단 칩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과거의 95%에 지금은 0%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답답함도 있고 정부 차원에 대한 불만도 있고 중국이 전력 인프라 까는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꼽아주신 전력, 중국은 이제 전기가 결론적으로 싸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조금도 주고 네. 미국은 이제 비싸고 뭐 아직 인프라도 네.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좀 주되게 작용을 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거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고성능 칩을 지금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듣고 네. 있고 뭐 화웨이를 비롯해서요. 네. 근데 그 성능이 아직은 좀 못 네.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좀 많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요거를 중국 내 실제 기업들이 실제로 화웨이 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건지 실제 수준을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회사마다 뭐 우리 회사는 엔비디아 과거에 그 재고를 축적한 칩을 몇 퍼센트 쓰고 화웨이 거를 몇 퍼센트 쓰고 캠브리ጅ 몇 퍼센트 그거를 공개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영업 기밀일 수 있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 4월, 5월쯤만 해도 중국 현지 보도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한 1년 동안 미래를 대비해서 엔비디아 첨단 칩을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재고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소모하고 있는 동시에 또 화웨이가 과거에 910 그 어센드 칩 910B가 그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인 H20의 성능 훨씬 뛰어넘었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강한 그 첨단 칩이 H100이잖아요. A100이랑 H100. 근데 지금 화웨이 어센드 시리즈에 나오는 910C나 910D,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의 H100 성능의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50%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이미 연말이니까 꾸준히 계속 훈련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하고 있으니까 최소 한 50% 또는 조금 이상은 달성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거에는 거의 100% 엔비디아 첨단 칩만 썼는데 뭐 A100이나 H100 또는 그거의 저사양 버전. 근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쪽에서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국산 칩을 꾸준히 사용해야 나중에 더 안전하고 확실성이 있으니까 이제 엔비디아 과거 1년 동안 축적한 그 많은 칩을 계속 소모하는 동시에 화웨이가 또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 발표회에서 앞으로 2026, 27, 28, 3년 동안 4가지 AI 국산 첨단 칩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료 보조금을 주면서 화웨이의 그 최첨단 칩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빅테크 그리고 틱톡 모 회사인 그 바이트댄스 요 4개 회사 중심으로 이제 국산 칩이랑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지금 아직 같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6개월마다 지나면서 국산 칩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중국의 전체 AI 첨단 칩 수요에서 외국 업체라 해도 사실 엔비디아 플러스 AMD죠. 외국 업체가 83%고 중국 업체가 17%인데 요게 24년에 외국 업체가 71%가 되고 중국 업체 29%. 이게 또 올해 상반기 4, 5월쯤 되니까 외국 업체가 58%, 중국 업체가 한 40%에서 50%. 그러면 지금 연말이 되면 거의 반반. 근데 요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아무도 발표하지 않아요. 네. 네, 시장의 상황 뭐 추정으로 네. 지금 종합해서 좀 갖고 와 주신 거고, 그러면 중국판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던 캠브리콘 뭐 네. 비롯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자체 칩 개발한다라는 이슈들이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로 쌓아뒀던 엔비디아 최첨단 칩도 사용하고, 네. 근데 자국 칩도 조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전기료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정부 측면에서는 좀 그 밑단에서 네. 좀 도와주는 뭐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그 지금 알리바바가 제일 크잖아요. 그 AI 쪽에서 알리바바 자체 칩이 사실 2019년에 이미 발표되고 나서 이미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계속 국산 자체 칩이랑 엔비디아 칩을 동시에,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는 화웨이의 그 국산 칩을 조금씩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지금 엔비디아 그 재고가 아직 소모 중이고, 그거랑 자사 칩인 빙더그라는 NPU 그 신경망 처리 장치에 쓰는 반도체 자사 칩을 쓰고 있고, 동시에 화웨이 칩을 작년부터 대규모로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텐센트의 경우에도 자사 칩이 NPU인데요. 신경망 처리 장치. 즈샤오라는 자사 칩을 사용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과거 재고랑 그리고 화웨이 거를 AI处理나 그 사진이나 영상 처리, 동영상 이런 거에 계속해서 국산 칩을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두도 마찬가지로 자사 칩이, 바이두는 쿨룬 칩이라고 하는데 그 칩이 이미 자사 개발로 지금 2세대가 나왔고요. 지금 이미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고,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그 바이두의 자체 내부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화웨이 거도 계속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에 비해서
틱톡의 먹그룹인 바이트댄스가 사실 그 세 기업보다 더 화웨이 국산 칩을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그 주문량 이게 정확히 몇 퍼센트 정확히 뭐 몇 개를 주문했다 몇만 개를 그거는 추적하기 쉽지 않지만 현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 바이트댄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910 화웨이 국산 칩 그 샌드칩이 910B, 910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910B부터 아주 대규모로 2023년부터 이미 화웨이 칩을 거액으로 주문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체의 또 틱톡 동영상이나 거기에 실제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국산 칩이 아직은 엔비디아 그 성능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화웨이나 캠브리컨이나 그리고 하이건이라는 캠브리컨이랑 유사한 기업도 있고 그 외에 메타 X 쪽 유사한 기업 그리고 모어스레스 그러니까 캠브리컨이랑 유사한 그 국산 칩 기업이 아직 3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산 칩은 국산 칩에서 반 이상은 화웨이. 근데 화웨이가 비상장사니까 화웨이가 가장 최대 국산 칩 그거고 그 외에 캠브리컨 플러스 하이건, 하이건은 HYGON 하이건 그다음에 메타 X 그다음에 모어스레스 요 4개를 총 5개를 합쳐야 국산 칩 그리고 거기다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자사 칩 그리고 3개 기업은 자사 칩이 있고 아까 그 바이트댄스는 자사 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어떤 기반적인 걸로는 네. 이제 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재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개발하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반도체 자리 강화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반독점법 뭐 네. 이런 조사들도 계속해서 좀 하면서 엔비디아 젠스탁 CEO가 뭐 중국이 결국엔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사실 중국에 이제 판매를 못한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도 결코 좋은 맞습니다.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중국 내에서 줄어든다. 네. 실제로 어떤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점유율로 치면 과거에 엔비디아가 첨단 칩까지 아니라도 약간 저사양 중국 맞춤형으로 해서 2021년 이후에 중국 맞춤형으로 조금 사양을 낮춰서 중국에 수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AI 첨단 칩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80~90%는 엔비디아고 나머지는 AMD. 그러면 2021년, 22년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 AI 첨단 칩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었거든요. 거의 그냥 독과점. 근데 그 후에 그 조금 저사양인 것도 수출을 금지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15%에서 20% 성능밖에 안 되는 H20까지. 근데 그것까지 나중에 또 수출 금지. 근데 물론 수출 개방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제 국산으로 가겠다. 근데 그래서 10월 10월 8일인가 10월 9일에 젠슨 황이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95% 이제는 0이다. 어쩔 수 막 좀 한탄하는 말투로. 그리고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이나 기타. 미국이랑 중국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수출의 비중 그 금액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까지만 해도 23.3%, 21년 26.4%, 22년 21.5%, 23년 16.9%로 떨어졌고요. 24년 13.1%. 근데 올해 만약 중국 국산칩 그게 뭐 대대적으로 가속화되지 않고 그냥 작년처럼 H20 그거를 계속 수출한다면 올해 한 해만 해도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최소 150억 달러를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랑 별개로 그냥 엔비디아 회사 재무제표 실적 그냥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뭐 150억 달러 금액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국이 8월 26일에 AI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큰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과학기술, 제조업, 소비, 민생복지 그리고 글로벌 협력 6개 큰 분야에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AI 기술을 접목하겠다. 그걸로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6개 분야인데 6번째가 글로벌 협력이에요. 근데 글로벌 협력이라는 표현 썼지만
사실상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150개국이 글로벌 사우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캠빌컨을 비롯한 국산 칩을 중국에서 일단 대대적으로 까는 단계.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이미 성숙화 단계에 진입한다면 이제는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1대1로를 통해서 수출 다각화를 한 것처럼 결국은 중국의 AI 모델이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동이나 여러 가지 발전도상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발전도상국을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150억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네.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에 자국산 AI 칩만 써라 이렇게 네, 의무화했다 뭐 이런 소식을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착공 후에 완공률이 30% 이하 되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완성 단계까지 한 7, 80% 남아 있는 거는 네. 이미 사용된 미국산도 그냥 빼버리고 중국산으로 넣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말씀하신 이 보도 내용은 사실 중국 쪽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11월 6일에 로이터 통신 요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한 거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거를 번역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공정률이 30% 미만인 거는 아예 외국산 칩 철거하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약간 로이터 통신 한쪽의 보도예요. 이 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나 그거 또는 현지 업계의 그런 피드백이나 정확한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해외 칩보다는 국산 칩으로 가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화웨이가 지금 열심히 이제 앞으로도 3년 동안 4개 국산 칩을 출시. 근데 아직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칩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자사 그 칩에 맞춰서 CANN이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중국의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 동시에 쿠다라는 그 시스템을 계속 그래서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료 보조금이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점점 외국 그 브랜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국산적으로 좀 더 많이 확장하라 그거를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 텐데 모건 스탠리가 2027년 중국 AI 칩 자금률이 82%까지 오를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도 했는데 2027년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네, 남았거든요. 2026년이 이제 또 2년밖에 안 네, 코앞이다 보니까 82%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AI 칩 자금률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자금률이라는 게 네. 그냥 이제 국산 칩으로 대체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그만큼 성능까지도 올라와 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순조롭게 간다면 심지어 2021년에 그 JP 모건이 전망한 82%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27년? 네. 모건 스탠리가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7년이 되면 중국 국산 칩이 82%까지 간다. 근데 요거는 5월 그 당시 전망치예요. 근데 5월 이후에 4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의 중국향 수출을 금지했고 3개월 후인 7월에 또 그거를 풀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9월부터 중국 그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계속해서 하겠다. 그래서 5월치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슈나 국산화 가속화 그 요인을 좀 덜 반영한 그런 버전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 그 타이밍에 나온 전망치보다 중국 쪽에서 더 강력하게 국산치 응용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이게 82% 또는 이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10월 말에 발표한 중국 그 사종 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1번 항목 외에 두 번째 항목에 과학기술 자립 자강 가속화 거기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항목이 독창 혁신과 핵심 기술 돌파 강화 거기에 또 첫 번째 항목이 반도체 풀 밸류체인 그래서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내세운 그 반도체 기금이라는 게 지금이 3기예요. 3기가 2024년 5월부터 앞으로 5년간. 그래서 3기의 금액이 1기 플러스 2기 딱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국산화 대체뿐만 아니라 그 9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대한 반독점 법 조사 그 추가를 하겠다.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 그 이유가 그 직전에 이미 미국의 국회의원 한 명 그리고 미국 현지 AI 업계의 전문가 한 명이 이미 과거부터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AI 칩에 다 백도어나 그게 다 세팅되어 있니까 그러니까 중국 차원에서 이거는 단순히 산업 측면에서 국산화 또는 국가 경제 발전에서 그런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안전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계속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AI 결국에는 전기가 뭐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네. 지금 뭐 시장에서도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도 이제 포인트로 말씀해주신 중국 내에서 국산 AI 칩 사용하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료 보조금을 준다. 네. 요 내용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료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의 국산 그 화웨이의 첨단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 그 H100에 비해서 똑같은 과제, 똑같은 그 훈련을 하는데 중국 국산 칩을 쓰면 전기 소모량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보다 30%에서 50%더 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전기료가 똑같은 과제를 하는데 30에서 50%더 든다. 근데 사실 30% 정도는 그동안 이미 동수서산 프로젝트 그리고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력이 90% 이상이 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금.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중서부 지역의 전기료는 이미 동부 지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국산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똑같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국산 칩을 그러면 추가 보조금, 전기료 보조금 최고 50%까지 준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쓰면 여기는 보조금은 0 안 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추가로 이제 밀어붙여야 되니까 다 합치면 조금 오바스럽게 표현하자면 거의 이론적인 전기료의 10% 20% 거의 공짜로 이제 전기료. 그래서 이거는 또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동수서산이 중서부 지역의 감속성, 규조성,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신강 위구르 그리고 명하 회적 자치구 거기에 이미 이번에 보조금 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전기 요금이 동부 그 지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추가하면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뭐 초장기적으로는 화웨이 국산 칩을 비롯해서 국산 칩의 대체 속도를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화웨이가 내년부터 또 새로운 국산 칩 그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발표하니까 시간을 벌어준다. 두 번째는 국산 칩에다가 지금은 국산 칩, 엔비디아 칩 1대1로는 성능이 아직은 미달이니까 그러면 국산 칩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아주 저렴한 에너지 전략. 그래서 국산 칩에다가 플러스 에너지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그리고 요 보조금에 들어가는 그 해당 업체가 화웨이, SND 칩이 있고 템블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개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동수서산에 들어가는 감속성, 규주성, 내몽골 그리고 명하 회적 자치구 그리고 중부 지역 강소성도 있고 강서성도 있고 거기에 뭐 일부 동부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동수서산에 이어서 2023년 동수서산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고 그 후에 2년 후에 2023년부터는 신강 위구르에도 데이터 센터 플러스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 요금도 프로젝트마다 좀 다른데 여기에다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그걸 줄 것 같아요. 이게 합치고 보면 거의 뭐 조금 오버하면 무료 수준까지 거의, 네. 그렇게 지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